누구세요? 네, 시험 돌리기.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출석 관련해서는 조교님 이야기한 것처럼 서명하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 내용 끝날 때 같이 제출을 해야지 출석 인정되니까 확인해 주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JMP, 점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점프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 또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산업체에서 엔지니어가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뭐 기타 유수의 대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실제 문제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점프를 바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점프 코리아의 신익주 성우님을 어렵게 여러분들 앞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신익주 성우님을 모시고 점프 사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는 한 90분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산업계에서의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문의를 하게 하시면 답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입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신입주라고 합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크 써야 되니까 이게 약간 벗어도 되겠죠? 어, 그, 주영 교수님 말씀대로 한 시간은 원래 2시간인데, 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없이 그냥 적당한 시간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잘 보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학내에 이제 어쨌든 간에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JMP, 저희는 이제 부를 때 영어로는 JMP라고 돼 있지만 그냥 점프라고 부르거든요. 점프라고 부르겠습니다. 점프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하기로 이제 법문대책과 얘기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점프라는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뭐 이제 오늘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프라는 소프트웨어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약간의 몇 가지 기능들 같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실습 시연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좀 보여드리고 한번 이게 아마 레코딩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잠깐만요. 예. 그 이제 점프라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요걸 혹시 이제 나중에 다 배포가 될 거니까 보실 때는 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삼각형 같은 게 표시가 있는데 요걸 펼치면 밑에 세부 내용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크게 요 정도 내용입니다. 점프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아주 한두 가지 그 맛보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경진대회를 위한 이제 점프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에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가이드, 참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그 프로세스를 아주 간략한 해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오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5번까지의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요 프로세서 관련해서 점프의 어떤 기능이 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그 질문이나 있으시면 손 들고 아무 때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제일 뒤에 계신 분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면서 이제 산업공학과 및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냐고 보니까 과마다, 과목마다, 교수님 특성마다 뭐 굉장히 다양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통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구분하면 이제 프로그래밍 베이스, 자기가 뭔가 코드를 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쓰시는 뭐 파이썬이나 R이라든지 예전에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신 분들이 쓰시는 C 계열, 뭐 자바 등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베이스의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UI, 유저 인터페이스 개념의 소프트웨어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로 유저 인터페이스라 하면 조금 포괄적인데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주요 행위가 그 마우스로 클릭 또는 손으로 터치하는 거라고 생각되면 유저 인터페이스 그 관점의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점프 부스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엑셀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는 이제 여기에 유저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속하는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구분을 한다는 게 조금 애매모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점프는 원래 이제 저희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플래카드에 보면 그 제 소속으로 세스 코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 세스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네, 한 40여 년쯤 되고 직원이 한 4만 명 정도. 직원이 4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그 디비전, 하나의 그 회사에서 만드는 하나의 작은 소프트웨어가 중에 하나가 점프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점프라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JMP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혹시 이제 최근에는 그런 조사를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회사, 미국에서 그 뭐 대학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회사 뭐 이런 거 뭐 하잖아요. 그러고 하면 미국 기업에서 항상 10위 안에 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세스라는 회사거든요. 그 세스라는 회사는 두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존 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 솔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그 죽은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의 맥킨토시를 보고 여러분들 애플의 맥킨토시를 옛날 거 잘 모르실 거니까 그냥 아이폰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 아이폰. 그게 굉장히 유저 인터페이스가 뛰어나고 예쁘고 뭐 그렇잖아요. 사용이 편하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 세스의 공동 작업자인 존 솔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도 맥킨토시처럼 아이폰처럼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뛰어나고 결과를 사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JMP입니다. 그래서 JMP는 존슨이라는 사람이 주창했다고 해서 이게 약자가 존의 맥킨토시 프로젝트의 약자거든. 그 중간에 J나 P는 그런 의미가 없죠. 중간에 있는 맥킨토시. 그러니까 이 얘는 이제 애플 맥킨토시의 유저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졸업을 해서 또 이렇게 회사를 가시면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실 건데 일을 하시면 여러분 부서나 여러분 회사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부서 또는 여러분 회사와 관련된 어떤 바이어 또는 서플라이어하고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공학 용어로 컨크런트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그 점프 같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용자 또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공동 개발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나름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프의 개발에 참여하는 점프 실제 사용자들의 절대 다수가 미국에 기반을 둔 그 반도체 IT 회사 엔지니어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 회사 이름을 들면 뭐 애플, 인텔, 퀄컴,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등등 마이크론 이런 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에, 반도체 전기전자 뭐 그 PCB 패키지 반도체 장비 회사 뭐 이런 류의 회사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그쪽으로 진로가 개설되면 이제 뭐그 아마 쓰실 기회 실제 쓰실 기회가 안 쓰실 것 같습니다. 소개는 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점프하는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 엑셀 같으면 시트가 있고 점프는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테이블이 이 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마다 생긴 꼬락서니가 다 달라요. 용도도 다 다르고 각 그 포지션마다의 기능이나 그 개별적인 아이콘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 그 데이터가 담겨 있는 그 소프트웨어만의 테이블 또는 시트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첫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그 점프를 쓰실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글 또는 영어로 쓰실 거고 아까 이렇게 보니까 약간 외국에서 오신 분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그 점프는 8개국어를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바꿔서 쓸 수 있어요. 8개국어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8개국어.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은 저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요 자료가 뒤에는 요 자료가 나중에 배포될 건데 요거는 제가 그 점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 이렇게 저거 그 링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 밑줄 친 거를 누르면 데이터 테이블이 다 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볼게요. 여기 점프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입니다. 아마도 그냥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시는 엑셀과 좀 약간 이렇게 비견주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오른쪽에 있는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고 왼쪽에 이제 그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당연히 점프는 제목이 들어가는 그 칸이 정해져 있습니다. 엑셀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무 데나 제목을 위치하면 점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목이 이 첫 번째 이걸 로우라고 하진 않는데 어쨌든 제일 위에 그 제목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정해져 있고 얘는 무조건 한 칸입니다. 엑셀은 제목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여러분들 지정하기 나름이잖아요. 한 칸이 됐든 10줄이 됐든 20줄이 됐든 나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엑셀은 데이터가 중간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뭐 7번 칼럼에 5번 열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점프는 그게 안 됩니다. 무조건 데이터가 들어가면 여기 지금 kit이라고 된 부분에 첫 번째 칸이 무조건 들어요. 중간에 또 데이터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엑셀 비슷하게 이렇게 로 람바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점프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하실 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요 데이터 테이블을 보실 때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여기 왼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점프 용어로 패널이라고 이 패널이 있습니다. 패널에 관련해서는 뭐 깊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로우는 로우의 상태를 지금 보면 이제 전체 로우가 40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몇 개의 로우를 선택을 하면 그게 내가 몇 개를 선택했는지가 밑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로우의 상태를 얘기하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전체 40개의 데이터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선택했다 이런 거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해석을 하거나 뭘 할 때 만약에 이렇게 10개를 선택했으면 그, 그 40개 중에서 10개를 빼고 뭐 분석할 경우도 있고 반대로 40개 중에서 10개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엑셀하고는 좀 컨셉이 좀 다른데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이제 그 10개만 가지고 분석하겠다고 싶으면 여기 이제 10개를 셀렉트 했다는 이제 그런 점프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측 마우스 데이터 뷰 이렇게 하면 10개가 이렇게 별도의 테이블을 쓰게 되고 만약에 이런 것보다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분석을 할 경우에 이렇게 10개를 만약에 제외하고 분석한다 그러면 엑셀에서는 조금 약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점프는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지우거나 하지는 않고 여기 보면 이제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를 뭐 이렇게 제외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테이블 상에서는 데이터 그대로 두고 어떤 분석을 할 때 얘를 제외하는 이런 식으로 옵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왼쪽 하단에 있는 로우는 이제 그 로우의 상태를 데이터 테이블에서
사용자가 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뭘 작업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정보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여기 중간에 있는 칼럼이라고 된 부분에 이게 제일 중요한, 점프를 가지고 갖고, 뭘 이렇게 갖고 놀라, 점프를 가지고 놀라 그러면 얘가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디폴트로 뜨는 것을 보면은 여기 이제 상단에 있는 이제 그 칼럼, 변수의 이름이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아이콘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이콘이 없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붙을 수 있는 아이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세 가지가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점프나 데이터를 넣으면 그 데이터의 어떤 성격을 지가 인식을 해서 뭐 이렇게 아이콘으로서, 세 가지 아이콘으로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쓰는 말로 데이터를 연속형, 범주형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키하고 몸무게 같은 데이터는 우리 일반적으로 연속형 데이터, 컨티뉴스 데이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티뉴스 데이터의 반대의 의미가 범주형이죠. 카테고리컬 데이터라는 게 범주는 뭐 사과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거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있는데 범주형은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가지 나누거든요. 그냥 범주 간에 그냥 단순 범주의 의미를 가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그러니까 단순 범주잖아요. 이런 거를 그 명목형 노미널 데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인데 이게 약간의 레벨 오다 등급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학점처럼 뭐 A 학점, B 학점, C 학점 이렇게 있으면 약간의 그 그레이딩처럼 되요 그런 것을 그 순서형 영어로 오디널 어떤 경우는 서열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점프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렇게 키하고 몸무게처럼 파란색 왼쪽에 파란색으로 이제 그 아이콘이 표시가 되면 얘가 점프가 얘를 연속형 데이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지금 여기 빨간색 네임이나 젠더처럼 빨간색 그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인식하고 있으면 명목형으로 이 데이터를 인식하고 있다. 점프가 얘를 명목형 범주형 중에서 명목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에이지처럼 이렇게 연두색으로 그 아이콘이 표시가 되면 범주에서 서열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프가 이런 그 모델링 타입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아마 대부분 상공과죠? 아닌 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뭘 데이터를 가지고 뭘 취급을 할 때 이 데이터가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범주형 안에서도 그 노미널이냐 오디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분석 방법, 뭐 하다못해 그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왼쪽 아이콘은 이제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없는데 데이터를 보면 여기에 오른쪽에 아이콘이 붙을 때가 있어요. 오른쪽에 아이콘이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엑셀은 엑셀 함수를 써서 그 어떤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엑셀 이 점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거 똑같이 이제 그 함수 써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여기 여섯 번째 칼럼에다가 그냥 그 height 더하기 weight라는 어떤 함수 써서 어떤 데이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이 칼럼 6번에다 만들 거니까 그 엑셀은 펑션이라고 하지만 점프는 포뮬러라고 합니다. 포뮬러 클릭해서 그러면 포뮬러를 구성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height 더하기 뭐 weight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만들면 여기 이제 height 더하기 weight 했던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함수에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칼럼 6 우측에 보면 이렇게 어떤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아이콘이 그 여기서 변수명 오른쪽에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점프가 인식하냐면 이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그 사용자가 함수를 써서 임의로 만들어낸 가공의 데이터 이거나 아니면 이 변수에다가 어떤 사후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속성을 부여하면 우측에 아이콘이 뜨게 됐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우측의 아이콘은 사용자가 뭔가를 했다는 데이터라는 걸 뜻합니다. 그게 뭐가 궁금하면은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일 상단에 보면 지금 이 데이터는 여기 B클래스 된 것은 요 파일의 이름, 파일 제목이고 여기 빈 공간이 되는데 얘의 용도가 뭐냐? 요 부분. 요걸 이제 테이블 패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분석 결과를 저장하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점프 활용 경진대회 그 뭐냐 제출 결과물에 보면 뭐라고 될까? PPT 작업 보고서 작업 결과서 뭐 그 작업 보고서가 작업 결과서 이름의 PPT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가 저장된 점프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석 결과가 저장된 점프 데이터 테이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점프를 가지고 점프 사용법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우리가 뭐 하나의 그래프를 그렸다.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요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엑셀은 시트 위에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를 저장하고 닫아서 다시 열면 시트 위에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인데 얘는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장 방법은 분석 결과를 분석 그 원래의 데이터 테이블 안에다가 집어넣는 게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되냐면 항상 어떤 걸 분석하고 나면 점프는 이렇게 제일 상단에 어떤 분석했던 이름이 뜨고 거기 왼쪽에 빨간색 삼각형 누르면 제일 마지막에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세이브 스크립트가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세이브니까 세이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디폴트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출하실 때 여기다 하시면 돼요. 투 데이터 테이블에다 하시면 여기다가 해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을 저장할 것을 이름을 정하고 OK를 누르면 여기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연두색 삼각형 누르면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출하실 때 이렇게 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르시기 하시면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뭐 제가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분석 결과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겠죠, 그죠? 여러 개면 이제 똑같이 어떤 분석하고 난 다음에 빨간색을 눌러서 빨간색 역상을 눌러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세이브 스크린 투 데이터 테이블 하면 분석 결과를 저장을 하고 여기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요거를 이름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상단에 있는 테이블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분석 결과를 저장하는 기능. 그래서 점프는 저장을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그 분석 결과 있었던 데이터 테이블 안에다가 저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데이터 테이블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는 여기 팁책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필요하신 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제가 이 다른 데 가서 학교나 아니면 주로 이제 기업체 가지만 이제 점프라는 소프트웨어를 소개시켜 드릴 때 항상 무조건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소개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점프의 기능 중에서 두 가지 특징이라고 이렇게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야구 데이터하고 골프 데이터를 갖고 왔었는데 학생들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관심 많나요? 야구 데이터? 골프 데이터? 그다음에 골프. 아무튼 뭐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이제 어, 야구 데이터는 안 되겠네. 커넥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요거 이제 그 배작 골프 KLPGA 사이트에서 제가 땡겨와서 이제 만든 데이터인데 요거는 이제 그 코로나 생기기 전에 그 데이터예요. 2019년? 19년 KLPGA 상금 순위 1등부터 100등까지 돼. 그래서 여기 데이터 보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있고 상금이 이제 1등에 12월, 그 다음에 골프와 관련된 기록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을 건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골프의 기록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 그 테크니컬 레코드인 타수하고 상금하고의 관계를 이제 한번 어떤 분석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이렇게 놓고 X축에 타수를 놓고 Y축에 상금을 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이렇게 놔도 되는데 쿠프는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익숙한 거는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큰 거지만 또 크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좋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골프는 이게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축을 이렇게 리버스 반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축을 이렇게 반대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X축에 타수가 있고 Y축에 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칠수록 상금이 많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제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잘 칠수록 상금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경향에서 조금 다른 식의 그 모습을 보이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 그죠?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좀 다르잖아요. 좀 약간 이제 통계 용어로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얘가 뭐야?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상에서 이게 이렇게 이게 뭐지라고 해서 선택을 하면 얘를 찾아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점프 같은 조금 세련된 소프트웨어 특징은 그래프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뒤에 데이터 테이블에 이렇게 표시가 돼.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면 골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선택된 그 이런 고진영, 전미정, 양희영 이런 선수들은 이 나름의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데이터가 차이가 뭐냐면 이 데이터는 KLPGA 데이터인데 이 사람들은 이 데이터가 있었던 2019년에 KLPGA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뛰다가 뭐 자기 회사 스폰서 등의 대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출전한 사람들의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 치지만 그 출전 횟수가 너무 한두 번밖에 안 되니까 상금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데이터는 KLPGA 데이터를 가지고 상금과 뭐 평균 타수를 모델링 분석하겠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 빼는 거는 어떤 식으로도 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점프 같은 소프트웨어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정하면 선택을 하면 뒤에 이렇게 표시가 돼. 그러면 누군지 이 데이터가 뭐 어떤 데이터인지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쉽게 이렇게 그 제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택됐으면 뭐 이렇게 제외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나머지 그 이상한 데이터를 빼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분석하려고 그러면 좀 그 소프트웨어가 뭐가 백업이 되어야 되냐면 분석 결과하고 데이터가 연동이 돼요. 분석 결과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 그게 메인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그게 반영이 돼서 데이터 테이블이 움직여줘야 돼요. 반대로 데이터 테이블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 그 작업했는 게 분석 결과에서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죠. 그런 것들이 그 점프가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그래프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여기 있는 변수들을 이제 막 그랬는데 우리가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변수의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면 나머지 변수에 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서로 연동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자가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원인을 추적하거나 변수 간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지향하는 분석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프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분석 결과하고 데이터의 연동성. 그게 잘 되기 때문에 좋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가볍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잖아요. 옛날에 대학교 교수님들은 첫 시간에는 무조건 한문을 써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업공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첫 시간에는
한국공학을 한자로 써놓고 이게 한자로 무슨 의미다 뭐 이런 거 이게 무조건 첫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생겼거든. 한자는 되게 간단해요. 나누어서 살펴본다, 나누어서 구분한다 이런 뜻이 분석이라는 거. 나누어서 살펴본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나눈다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짜갠다는 의미고 전체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짜개려면 구분하려고 그러면 구분할 기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데이터 분석의 가장 캐파빌리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학생들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전체를 나누어서 구분하려고 분석하려고 그러면 일단 처음에 나누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을 나누는 거는 뭐 성별을 나눌 수도 있고 학년도 나눌 수도 있고 혹시 이제 다른 과분들이 있다면 뭐 그렇게 다른 과별로도 나눌 수도 있고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잘 안 했지만 피 검사하면 나오는 피 검사 결과 여기 이제 뭐 이런 이 Y가 혈당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피 검사하면 나오는 이제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해놓고 설명할게요. Y가 혈당인데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선택했는 세 가지 변수 Y하고 세 가지 변수 간의 관련성을 한번 따져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관련성을 따질 수 있는 이제 통계적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상관분석, 상관계수를 얻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관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 부분을 딱 보면 어, 여기 이제 빨간색 안에 적혀 있는 숫자가 상관계수 값이고 요 값이 클수록 상대적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Y는 0.2고 BP하고 Y는 0.44고 그다음 BMI하고 Y는 0.58이니까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보다 BP보다 BMI가 혈당 Y에 좀 더 관련성이 높은 변수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은 이제 실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분석을 하든 나중에 회사 가서 분석을 하든 간에 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은 이제 매우 많이 어려운 실제 상황이 매우 많이 어려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요 네 가지의 관련성이 있는데 항상 여기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가 있어요. 요 네 가지의 관련성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가 있거든. 항상. 그러면 이제 그 제3의 변수를 잘 고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가 그 제3의 분석을 이렇게 잘 백업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이 데이터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나이하고 성별이라는 이런 이제 다른 변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네 가지 변수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나이, 성별이라는 제3의 변수 P는 제3의 변수입니다. 제3의 변수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변수의 관련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점프에서는 그런 이제 제3의 변수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분석을 하고 나면 딱지 누르면 거의 밑에 세 번째 보면 로컬 데이터 필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관심을 갖고 두는 제3의 변수를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age하고 이제 젠더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age의 범위가 있을까? 뭐 10대일 경우, 20대일 때 또는 몇 살일 때 몇 살일 경우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오른쪽에 네 가지 변수의 상관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그 제3의 변수의 범위를 또는 범주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으로 봐주고 분석 결과 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될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프를 가지고 먹고 사는 장사지만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약간 포괄적으로 질문할 때 있어요. 그 우리 회사에서 지금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살려고 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으냐? 저는 뭐 항상 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소프트웨어 사든 간에 요 두 가지 기능이 백업되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직원들이 쉽게 프렌들리하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말하다 보면 1시 10분이죠. 12시 반에 시작했고, 제가 90분 한다고 생각하면 2시에 끝내야 됩니다. 50분 하시면 오늘은 원래 제가 세미나를 이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약간 경진대회라는 것도 있고, 데이터 분석은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데이터 분석도 하나의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는 어떤 과목을 수강하신 경험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어떤 뭐 유명한 단체 또는 유명한 사람이 만든 데이터 분석 뭐 알고리즘, 프로세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기 편한 용도로 그냥 매우 단순하게 이렇게 5단계로 나누었어요. 처음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면 데이터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선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고, 그다음에 불러오면 그 데이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석에 맞게끔 데이터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탁을 해요. 데이터를 좀 이제 전체를 하는데 데이터를 좀 따듬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듬고 나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그냥 좀 살펴봐요. 통계 용어로는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하면 그냥 살펴본다. 대충 그냥 눈으로 간단하게 대충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오리지널 분석 단계로 갈 수 있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스크리닝 또는 모델링이라고 가기도 하고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Y는 fx의 관계를 규명하는 거라 할 수도 있고 뭐 인재선별, 모델링 최적화 뭐 등등의 용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에 굉장히 무수히 많은 어떤 통계적인 또는 머신러닝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뭐 분석을 해서 네 번째가 저는 그냥 표현하기를 스크리닝, 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럼 했으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어딘 정도로 그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경진대회 같은 경진대 용어로 발표를 해야 되고 학교 수업이면 어떤 레포트 형태로 말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으면 설득할 수 있는 적합한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5가지 만들었고,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것도 이렇게 1, 2, 3, 4, 5, 5가지 단계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란색 각 단계를 뭐 채 한 10분 정도씩 맛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웬간한 데이터는 점프로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프로 이제 첫 번째가 이게 내가 뭘 넣었지? 점프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다른 파일 형태로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파일에서 열어놓고 파일에서 오픈을 해서 여기 이제 확장자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점프해서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각종 이제 엑셀 내지는 CSV 계열의 데이터 파일부터 시작해서 뭐 텍스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스 코드, PDF, 그다음에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HTML이라든지 뭐 JSON, 기타 등등 미니탭, 뭐 등의 테이블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쪽에서 어떤 형태로 제공해주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엑셀을 불러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냥 파일 오픈해서 엑셀을 불러오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주영호 교수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엑셀을 넣었어요. 갖다 하나 보여요. 이제 이런 엑셀 데이터가 있어요. 뭐, 실제로는 매우 많이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칼럼하고 첫 번째 로우가 비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목이 있고, 이게 제목이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이제 점프에서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파일에 폰에 들어가서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제 점프가 이게 바로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엑셀하고 점프 데이터 탭으로 이게 생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점프가 그 엑셀 시트하고 점프의 데이터 탭을 매칭시키는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를 이렇게 보면 엑셀 임포트 위즈라는 이름으로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거치면서 그냥 거치는 게 아니고 점프가 대충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불러오면 되냐. 원래는 엑셀은 이렇게 있지 않았잖아요. 뭐 A가 컬럼 1번, 로우 1번 있는 것도 아닌데 점프가 대충 맞춰서 불러오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실제 그 컬럼이랑 로우가 다를 경우에는 요 밑에 옵션들을 이용해서 조정하시면 되고, 점프가 이렇게 불러오고 기본적으로 프리뷰한 게 맞다고 생각되면 그냥 임포트 하면 이렇게 이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근데 엑셀 데이터 이런 경우 있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그, 그 텍스트 계열로 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텍스트는 이제 텍스트의 구분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에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이거 지금 보면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위에 제목을 없고 이렇게 띄어쓰기로 데이터가 구분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하는 것은 여기 셀이 아니고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온다고 생각하면 파일에서 텍스트를 불러올 때는 그 이제 프리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면 이렇게 프리뷰를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추고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지금은 제목이 없거든. 원래 텍스트 데이터에 제목이 없었잖아요. 근데 불러올 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제목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서 임포트를 하면 이렇게 제목을 불러오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CS 데이터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 점프는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그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 PC 인터넷 되죠? 여기서? 안 되거든? 나중에 요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회색 네모로 된 부분이 그 인터넷 웹사이트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딱 해서 카피해가지고 여기 파일 인터넷 오픈, 그러니까 파일 인터넷 웹페이지 들어가서 여기에 그 웹사이트 복사해서 붙이고 OK 하면 그 웹페이지에 있는 테이블이 앞으로 당겨져 와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일단 학교니까 학교에 있는 또 자료들 중에서는 PDF로 된 게 많아요. 이것도 PDF의 상태에 따라서 점프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못 불러올 수도 있는데, 이제 불러올 수 있는 형태대로 이제 PDF가 약간 플렉시블하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PDF 파일 하나 내려왔는데, 여러분 학교니까 뭐 PDF로 된 어, 뭐 누른데, 뭐 이런 식의 PDF로 된 데이터 이렇게 된 이렇게 있으면 음, 여기 이제 그냥 파일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대충 그 PDF 안에 있는 데이터 탭을 좀 인식을 해서 이렇게
와서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올 수 있는데,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 DB에서 또는 이제 공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API 이용해서 뭐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해놔서 요 지금 링크된 부분이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제 네이버 블로그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제 그 이런 데이터를 DB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그 API 데이터를 API로서 오픈되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점프로 불러올 때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핫스팟입니다. 이거는 보여주셔야 같은데 인터넷에 되는데 모바일 네네. 감사합니다. 그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해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그 제 네이버 블로그에 다른 용도로 제가 이렇게 그 데이터 소스 몇 군데 소개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링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국내 해외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놨는데 국내를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통계청, 기상청, 호시스 국가 포탈 등등등등 뭐 이런 게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기타 등등 여러 군데 있으니까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세미나 내용의 두 번째 데이터를 불러왔다고 하면 그 불러온 데이터가 입맛에 맞게끔 안 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 처리를 해야 돼. 전 처리라는 것은 그 프리 프로세싱인데 분석하기 전에 이제 전 처리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애들이 케바케라는데 그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이게 뭐 설명드리기 너무 어려워. 너무 다양하고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게 적어 놓았는데 보니까 시간도 별로 없고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뷰 풀려고 이게 그게 뭐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전처리를 할 때는 그 이상한 애들, 큰 데이터, 작은 데이터, 결정치, 뭐,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데이터를 가로, 세로 바꾸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에 하나는 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렇게 약간 변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변환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뭐좀 시작했던 엑셀에서 포뮬러 쓰듯이 할 수 있는데, 점프는 그, 우리가 이제 전처리 또는 이제 통계지기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뮬러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을 그 매뉴얼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요 데이터 탭에서 변수명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new formula column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weight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쪽으로 왔어. 웨이트란 변수에 대해서 어떤 뭐 표준화 시켜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또는 뭐 로그 변환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써서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데이터에 대해서 뭐
표준을 하고 싶다. 그럼 표준화를 클릭하면 그 웨이트의 표준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가장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그 저기 뭐냐 엑셀에 보면 뭐 그 평균값 계산한다면 뭐 equal, mea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갈로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런 통계량이라든지 전처리 상에서 기능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는 게 조금 편리할 거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전처리와 관련해서 나머지 것들은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데 중간에 질문이라든지 이상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데이터 전체를 했으면 이제 따듬었어요. 방 청소를 다 했으면 청소를 다 어지른 것들 다 정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탐색을 해요. 현재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요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싶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탐색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우리가 뭐 안 열려서 못 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야구 데이터가 있다. 그럼 내가 내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타율하고 홈런하고 관련성을 따져보고 싶은 데이터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치중을 하면 그 분석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전체를 다 했으면 전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쭉뭐 오버뷰,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쭉 살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 이제 살펴보는 것을 그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죠. 하나는 이제 그, 그 통계량, 뭐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살펴보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고, 두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왼발 오른발처럼 이제 같이 짝을 지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통계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점프에서 이제 그 통계량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잖아요. 평균 같은 데이터의 중심치, 그다음에 산포, 변동, 그다음에 분포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점프에서 자주 쓰는 이제 기능들 메뉴가 이렇게 지금 제가 1, 2, 3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 돼. 나머지 이게 여기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이제 그 메뉴에 들어가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덴탈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키나 몸무게 같은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통계량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3번 해보겠습니다. Analyze Distribution 들어간다고 하면 Analyze Distribution에 들어가서 두 개 변수 선택하고 OK를 클릭을 하면 두 개 변수에 대한 우리가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박스 플롯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상치, 분위수 값, 뭐 어떤 나머지 통계량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 점프 우리가 엑셀 가지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엑셀은 이제 그 기본 기능 중에 하나가 통계량을 베이스로 해서 요약된 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의 중요한 엑셀의 기능인데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점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메뉴를 주로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엑셀하고는 이제 컨셉이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보여주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애널라이즈 태블릿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정할게요. 우리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든다. 표를 만드는데 어떤 표를 만드냐면 성별, 나이별, 키하고 몸무게의 뭐 예를 들어서 평균 표준 편차 민맥스 값을 요약 정리한 엑셀 표를 만든다 생각하면 엑셀은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아시니까 머릿속에 엑셀로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만든 엑셀 요약표가 여기 있다고 여기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왼쪽 부분에 성별 나이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키 몸무게 들어갈 거고 아마도 두 번째 줄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점프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나이, 성별, 키하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평균 표준 편차 민맥스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 웨이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이게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엑셀하고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 갖고 만든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 이런 것들, 다른 질문들을 있고.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 분석 EDA의 절반은 이제 중심지 산법 분포 같은 통계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래프인데 시각화. 요즘 뭐 데이터 시각화 이래서 그 시각화만을 전제로 하는 소프트웨어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어놨는데 계속 이제 그딴 데이터를 갖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이해를 돕는데 안 좋으니까 요 데이터를만 갖고 하면 이제 이 데이터는 간단한 데이터죠. 사람 이름이 있고 데이터가 40개고 이게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데이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점프에 보면 점프든 뭐든 간에 뭐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메뉴, 그다음에 그 특정한 소프트웨어에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프를 사용하면 점프를 가지고 그래프 그릴 때 100번 중에 한 95번은 여기 들어요. 그래프 빌드. 그래프 빌드라는 요 메뉴들. 이것 때문에 점프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 딱 한 가지 메뉴. 점프는 이제 뭐 일부 요즘은 다른 소프트웨어도 비슷하지만 점프는 이제 그 F 맥킨토시 유저 인터페이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마우스를 갖고 와서 던지면 그 던진 공간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아.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빌드라고 합니다. 요 그래프 빌드도 그런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왼쪽에 제가 뭐라고 텍스트로 막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에서 그냥 한두 가지 그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별 키의 차이를 박스 플롯이라는 그래프로 그리면서 나이를 컬러로 구분해라. 뭐 이런 식의 글을 끈다면 그래서 나이별 키의 차이. 그러면 이제 나이가 X축에 들어갈 거고 키가 Y축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됩니다. 나이를 여기 던지고 그다음에 키를 Y축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엑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프의 종류를 먼저 정하고 XY를 선택하잖아요. 이게 반대. XY 던져놓고 그래프의 종류, 여기 많이 쓰니까 이걸 뭐 클릭하다가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 플롯을 선택했다. 박스 플롯인 그래프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박스 플롯을 조금 더 옵셔널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뭐 에이지를 컬러별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만들 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이트뿐만이 아니고 웨이트에 대해서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위에 던지면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걸 뭐 젠더로 다시 구분하겠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지금 키하고 몸무게를 그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하이트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이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위에 있는 하이트는 다른 그래프로 그리고 싶다. 예를 들면 이 바차트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거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단축 기능이 있어. 이런 기능들이 잘 돼 있고 하나만 이렇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 반도체 웨이퍼가 뭔지 아시나요? 반도체 웨이퍼 학교에서 배우나? 반도체 웨이퍼는 TV 광고도 보면 이렇게 가끔씩 나와요. 반도체 웨이퍼는 웨이퍼 접시예요, 접시. 동그랗게 생긴 접시인데 그 접시다가 이렇게 우리 모기장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이렇게 가로 세로 잘게 짧게 가지고 안에다가 어떤 전기적 정보를 담는 그릇이 그러면 이렇게 그 접시가 있으면
그걸 이제 그 웨이퍼가 있으면 웨이퍼 우리 저기 뭐냐 과자 중에 웨하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웨하스. 웨하스는 원래 웨이퍼를 일본 사람들이 잘못 번역해서 붙인 거거든. 그 웨하스 보면 이렇게 모기장처럼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반도체를 만드는 메인 그 재료인데, 이게 그 모기장처럼 생긴 웨이퍼에 각 셀마다 디펙트를 많이 발생하는데 그 디펙트를 그러니까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에서 들어가면 웨이퍼 맵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이제 그 각 셀마다 분량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는 그래프가 되게 많아.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 데이터처럼 X 다이, Y 다이라는 X, Y 축이 그냥 모기장 생각하시면 돼요. X축, Y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 셀별로 이제 디펙트 정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가 몇 장이 있냐, 뭐 로트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 빌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XY축이니까 XY축 놓고 웨이퍼 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래프 종류를 히트맵이라고 하는데 히트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펙트를 컬러로 심으면 이게 웨이퍼 맵인데 반도체나 전기 전자 회사 가면 이런 비슷한 거 많이 봐.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요 데이터를 보면 웨이퍼가 1번부터 25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5개 웨이퍼 중에서 어떤 웨이퍼의 분량이 더 많이 생겼느냐 뭐 그런 걸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상에서 이 웨이퍼를 끌고 와서 어디가 놓으면 이렇게 25개로 이 그래프가 분리가 돼. 그렇게 분리가 되면 그 25개 웨이퍼 중에서 뭐 이렇게 어떤 웨이퍼가 좀 더 분량이 많고 지금은 지금 웨이퍼 번호 그리고 각 개별 웨이퍼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디펙트가 많았는지를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 필드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지금 제가 여기 이제 그 말씀드린 5단계 중에서 이제 3단계까지 말씀드렸는데 회사 가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저기 진주에 있는 모 대학 여러분들하고 같은 과에 갔다 왔었는데 음, 거기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 과의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집중적으로 많은 한 7, 8명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결론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 여기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링 방법을 쓰고 그 모델링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뭐 어떤 모델링 방법이 더 좋고 더 나쁘고 뭐 이런 것. 근데 사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면 거의 90% 끝나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거의 답이 나와야 돼. 답이 나오고 얘는 거의 확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까지를 무시하고 여기에 좀 지나치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통계량이라든지 데이터 시각, 그래프 등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오버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 모델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키워드 2개잖아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어느 놈이 제일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인가? 요게 보통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부를 때 스크린, 선별, 여러 가지 팩터 중에서 어느 놈이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팩터인가를 선별하는 게 스크리닝이고, 그 다음 스크린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변수하고, 그 다음 결과와의 관계를 수학적, 통계적으로 모델링하는 것, 그걸 모델링, 내지는 뭐 최적화, 기타 등등의 용어로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그런 2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리닝 모델링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통계학 책에 보면 이제 그 EDA 조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챕터에 나오는 가설 검증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가설 검증 이후에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거의 모든 것이 스크리닝 내지는 모델링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엄청 이제 복잡한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가설 검증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요 그 많이 쓰는 그 점프를 가지고 스크리닝 또는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많이 쓰는 대표적인 메뉴 자체에 대한 소개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Analyze PY by X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설 검증이라 하는 것들인데 이거 제가 지금 링크를 조금 잘못해 놨는데 원래 여기 PY by X에는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B클래스라는 셋플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 점프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를 설명드릴 때 이렇게 변수명 왼쪽에 붙는 세 가지 아이콘의 그 종류가 이제 연속형, 명목형, 서열형이라고 그랬죠. 파란색으로 인식하고 있는 키하고 몸무게 연속형이고 빨간색은 명목형, 에이지 같은 거는 저거라고 했죠. 서열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설 검증, 유차 검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키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키가 커짐에 따라서 웨이트가 유의하게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설 검증, 유차 검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점프는 여기 지금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변수의 모델링 타입을 이렇게 세 가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 검증을 할 때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써서 가설 검증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메뉴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메뉴가 Analyze Fit Y by X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설 검증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X, Y를 이제 변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키하고 몸무게 관련성을 체크한다 그러면 키하고 몸무게가 두 개 다 이렇게 어, 네.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그럼 연속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키하고 몸무게를 엑소에 던지면 여기 점프 여기 있으면 바이베레트라고 표시가 돼요. 여기 이제 이별량 회귀 분석하는 뜻이 되고 만약에 X의 하이트가 아니고 성별 같은 명목형이 들어가면 얘가 원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웨이 안오버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또 이렇게 Y가 이렇게 웨이트 같은 연속형이 아니고 그래서 에이지 같은 이런 서열형 범중이면 컨딘전시 우리가 보통 이제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하나 남은 게 뭐죠? 이게 그 X에 키나 몸무게 같은 연속형이 들어가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분석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죠. 제가 간단하게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이트가 Y고 요 세 가지가 X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값을 하면 내가 한 거는 변수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데 변수의 모델링 타입이 좀 읽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원웨이 안오버를 하겠다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리그레이션 하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서브 메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얘는 이제 키하고 몸무게 관련은 리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점프가 준비를 하고요. 모델링 타입 연속형인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있는 젠더하고 웨이트의 관계는 그 젠더라는 범주의 차이에 따라서 웨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 거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T-테스트랑 안오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브 메뉴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T-테스트랑 안오버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메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점프가 모델링 타입 읽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인데 점프는 이제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점프라는 제품이 있고 머신러닝 기능이 강화된 점프 프로라는 제품인데 여러분들은 점프 프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머신러닝 이렇게 해서 무슨 머신러닝 뭐 이런 용어가 약간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 뭐 머신러닝 또는 빅데이터 전용 소프트웨어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런 용어를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오토 모델링, 오토 머신러닝. 그러니까 머신러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 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모델링 방법이 뭐다. 이런 걸 선택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오토 모델링, 오토 머신러닝, 기타 등등 무슨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 점프 안에 이제 이렇게 모델 스크리닝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석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석 방법이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델링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좀 괜찮은 소프트웨어들은 그런 기능들을 나름의 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도 이제 모델 스크리닝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아까 우리 봤던 다이어비티스라는 샘플 데이터를 갖고 놓을게요. 요 데이터는 이런 게, 여기 Y가 원래 Y, 혈당 Y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할 때 이제 분류 모델을 쓸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혈당이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범주형 Y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에이지부터 이제 글루코스까지가 10가지 팩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10가지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Y, 오리지널 컨티뉴스 혈당 Y, 그 다음에 범주화시킨 바이너리, 그 범주화된 Y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이제 Y가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이 이제 그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거에 대한 그 지금 모델 스크리닝이라는 메뉴를 쓸 건데, 요거는 이제 점프 메뉴 기준으로 그 Analyze Predictive Modeling의 모델 스크리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Analyze의 Predictive Modeling에 보면 모델 스크리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Y는 이제 두 개 다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두 가지 분석해도 같이 뜨니까 뜨고, 그 다음에 A지부터 글루코스까지가 X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래 이제 머신링 방법은 이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좀 해야 되니까,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다 택치시면 되고요. 밸리데이션 좀 하겠습니다. 만들어둔 밸리데이션 칼럼을 이용해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점프에서 제공되는 요 기능에서 제공되는 그 고려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 한 10여 가지 되고, 조금 더 추가적인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고,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만 하고, 지금 여기 XG 부스트 이런 거 추가해서 쓸 수가 있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하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두 가지를 했죠. 이렇게 Y가 컨티뉴스 Y하고 바이너리 Y 두 가지를 했어. 그래서 해보면, 그래서 결과를 보면 컴퓨터가 결과를 어떻게 뿌려주냐면, 컨티뉴스 Y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통계량이 R스퀘어나 그 라세 기준으로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적합하면 적합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또 뉴럴 네트워크도 뭐 세부적 옵션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뭐 세부적 옵션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선택하고 이걸 넣어내서 건실렉트 여기 들어가서 또 추가적인 거기 들어가서 분석 방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당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또 그 범주화된 Y도 선택했잖아요. 그거 이제 범주화된 Y를 보면, 이건 범주니까 통계량이 조금 다를 건데, 이제 그 엔트로피 아스키아라든지 오블류, 그다음에 UC 라세 뭐 이런 등의 값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지금 그 바이너리 Y의 경우에도 지금 이 경우는 여기 유럴이 조금 더 다른 모델링 방법보다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만약 이걸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해보면 여기 이제 그 점프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옵션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도 해보면 이제 나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해서 이런 결과해서 하는 거는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거니까 모르면 이제 여기 계신 두 분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제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점프의 메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y는 fx의 관계를 비교하고 유의한 변수를 스크리닝하고 모델링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다 된 거죠. 그럼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그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분석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 결과에서 save script to data 탭으로 하면 그 데이터 탭으로 분석 결과가 저장이 된다. 그다음 하고 나면 이제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제출해야 될 PPT하고 더불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필요하시면 여기에 제가 링크된 부분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은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에 마지막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뭘 말씀을 드릴까 좀 생각 좀 하다가, 그,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이제 분석 사례 같은 것도 몇 개 이제 이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는, 이거는 이제 그 디스 솔루션은 이제 화학용 용해도라고, 용해되는, 녹는 걸 얘기하는. 그 다음에 용해도에 대한 이제, 요 데이터는 용해도가 Y이고, 용해도 일정 값 이상을 기준으로 그 로트 억셉턴스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여기 이제 두 개의 디솔루션하고 로트 억셉턴스 빼고 나머지 열 몇 개의 데이터는 변수예요. 그럼 여기 이제 변수가 이렇게 보면 이제 빨간 거 대충 절반, 파란 거 대충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명목형 대충 절반, 연속형 절반 이런 데이터의 사례.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는 이러고 있잖아요. 디솔루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느 거고 용해도를 올리려고 그러면 좋게 하려고 하면 어떤 변수를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를 찾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샘플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넣어놨어요. 나중에 제출하실 때 이렇게 딱 제출하시면 아주 베스트. 네. 분석 결과는 이렇게 분석 순서대로 지금은 이제 원래 다 만들고 중간에 막 빼고 이래가지고 1번, 5번 이렇게 되는데 1번 뭐 데이터의 이제 전체 지금 조망 이런 거, 뭐 그다음 뭐 그래프 그렸다는 거 이런 게 그다음 또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어디 가면 그 여기 이제 여러분들 경쟁자는 오픈인데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소스 중에 국내 거 중에 카이스트하고 이거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여기 없네. 음, 뭐냐? 큐프라고 카이스트하고 아세요? 카이스트하고 산자분가? 어,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 하고 만들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특히 제조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셋이 이렇게 왕창 들어있어요. 분석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각 그 데이터셋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거의 데이터셋마다 거의 책 한 권씩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를 그냥 샘플로 갖고 왔어요. 여기 이제 그 데이터를 꺾고 오면 이런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믹스가 두 개 있고, 믹스가 병렬로 있고, 그 믹스의
병렬로 된 믹스, 그 다음에 그 믹스기 두 대 온도가 검사 결과 그 오케이냐 NG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죠. 병렬로 된 두 개의 믹스하고 두 믹스의 온도 중에서 그 검사 결과 합격 여부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매우 단순한 분석이잖아요. 단순하게 분석하죠. 뭐 변수가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이걸 제가 그때 해보니까 예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점프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이런 순서로 분석할 수 있어요. 제가 쭉 적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직접 다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조금 이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몇 개 제가 더 넣어놨는데 여기 있죠. 그 너무나 유명한 타이타닉 데이터도 제가 제 블로그에 타이타닉 뭐 다 하시잖아요. 아마 어떤 수업 시간에 배워주실지도 몰라요. 그럼 이런 거 타이타닉 모델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분석 가능한 방법들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까 야구 링크가 안 됐는데 여기도 야구도 프로야구 타자 기록 분석도 이렇게 뭐 제가 대충 해놨어요. 뭐 그렇게 한번 보세요. 데이터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조금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아랫게 그 점프는 그 여러분들 같은 그 학생들을 이용한 학생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약간 그 아카데믹 스포트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쪽 팀에서 며칠 전에 그 케이스 스터디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호프레스 만들었어요. 여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아쉽게도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분야 헬스케어 뭐 엔지니어링 마케팅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주제가 있고 이걸 딱 클릭을 하면 요 사례에 대한 그 PDF 설명서 그 다음에 점프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보면 되고 PDF가 거의 설명서처럼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뭐그 이렇게 점프 분석 결과를 베이스로 해서 자기가 분석했던 플로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짧은 시간 동안 중구난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여기다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 단순화된 이제 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이번에 주최하는 경진대회 뭐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지만 혹시 참여 안 하더라도 그리고 저기 나가서 점프라는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하고 이게 뒤로 갈수록 안 중요하고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요. 제 감으로 앞에 있으면 제일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데 학생들은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유념하실 것 같고 혹시 이제 이게 뭐 이제 그 점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진대회를 관련해서 뭘 하다가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 교수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시면 여기 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대충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나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자꾸 학생들 데이터를 뭐 어떤 데이터는 전혀 없으면 원수님 아무나 뭐 네, 불법만 아닌데 불법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즘 오픈된 그
데이터들이 워낙 많고, 그 보니까 무슨 통신사나 카드회사 이런 데서도 나름의 목적으로 오픈된 그런 데이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테이블 두 개를 하나에 연결할 수 있는 무슨 테이블? 플랫데이터가 있으면 통계량 뽑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링크를 시키면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 안에 통계량 데이터 테이블을 넣을 수가 있나요? 질문을 제가 이해를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약간 이는 통해서 통계량 뽑아낼 수 있잖아요. 뭐 평균 편차 뭐 이런 것들을 예. 그거를 로우 데이터에 추가를 링크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지가 이런 말씀인데, 태블릿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데이터. 그걸 전제하시는 거죠? 아시겠지? 학생들이 그 전처리하거나 분석한 내용 혹시 파일 하나로 제출할 수가 있어서 프로젝트 리뷰 이런 거 예, 프로젝트 기능 소스, 제가 그런 것들은 괜히 또 새로운 거라서 말씀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한 두세 가지 호재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려 그러면 그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공통의 아이디 칼럼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통의 아이디 칼럼만 있으면 뭐, 쿼리빌러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간에 이렇게 합치는 거는 그냥 합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점프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기능 중에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태블레이트 기능을 만들어서 어떤 표 같은 걸 만들면 얘는 테이블이 아니거든요. 얘는 분석 결과. 그래서 얘를 다른 것과 어떤 인터페이스 하려면 그게 점프 데이터 테이블이든 엑셀이든 간에 인터페이스 하려면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점프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요. 얘를 이렇게 해보면 make into 데이터 테이블라는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랑 다른 조인을 해야 될 어떤 데이터 테이블에 조인 내지는 쿼리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뭐 어떤 컬럼, 아이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되는데 이것도 기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학생들 질문하면 교수님이 답해주세요. 혹시 질문할 내용 있나요? 평가 신경 보여주셨던 다섯 가지가 그 각각의 프로젝트 모두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좀 배점이 높은 부분이 뭐 계실까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한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가 제일 중요한데 단점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고. 그래서 학생들 경진대회 입장에서 보면 저는 중간에 있는 단계, 제가 막 채점자라면 채점자 같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 있는 탐색자 데이터 분석에다가 조금 더 저게 거의 뭐 분석의 첫걸음? 베이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방금 들어요.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은 혹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많이 이제 회의를 해보시거나 보면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그런 점프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지 영역이 어딘지가 좀 많이 학생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은 진짜로
좀 많이 봤는데요. 어, 딱히 꼬집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기 곤란,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하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데이터 분석의 용도가 그때보다는 뭐 몇백 배, 몇천 배 많아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떤 부서에서 말을 저기 뭐냐, 그 많이 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부서에서 많이 쓰죠. 특히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부서. 데이터가 발생시키는 부서라는 거는 그래서 그 제조회사라고 하면 제조 현장에 가까운 부서일수록 그 데이터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니까 그게 그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스텝 부서라고 하는 데도 다 많이 쓰고 또 여러분들이 다들 상공과 베이스라면 뭐 제가 상공과 하고 발가락 하나쯤 붙어 있는 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뭐 여러 용도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특히 그 데이터 분석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부서에 갔을 때 데이터 분석 능력이 빛을 발하죠. 저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분석과 조금 거리가 있는 부서, 그러니까 일반 뭐 제조 부서, 뭐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안전 세이프티와 관련되는 부서, 그런 거, 어, 그런 쪽에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그, 저기 뭐야, 그, 갖고 있으면 빛을 발하죠. 작년에 저희도 국내에 일종의 컨퍼런스 같은 게 있는데, 작년에 그 유한 킴벌리 김천 공장의 환경안전팀, 그 양반 과는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예요. 여러분들보다 별 차이 안 나요. 아마 30 안 됐지 싶은데. 그 저희 홈페이지 보면 그 친구 발표했는 게 있는데, 환경안전팀에 그냥 과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그냥 사원이에요. 그냥 사원. 근데 거의, 거의 뭐, 음, 놀랐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그래서 뭐, 데이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서에 갈수록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차별화 포인트로서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가서 데이터 분석 능력 갖고 차별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장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싱크 성분들한테 박수로 감회를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점프라고 하는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 블록부터 커뮤니케이션까지가 여러분들의 거의 한 학기에 해당하는 분량을 아주 빅히스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이 점프가 많이 빠르고 쉽게 GUI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프로젝트 경진대회 잘 진행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여기 우리 산업계연공학과 말고도 다른 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아직 어디서 그 경진대회 신청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잠깐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타 시스템이라고 star.선문.ac.kr 라고 치면은 한문대학교 비교과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아래 보면은 지금 점프 활용 데이터분 경진대회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클릭을 하여서 여기 신청서 및 템플릿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양식 다운로드 받으시고 신청서하고 내용들 신청하기로 클릭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9월 18일까지인데요. 일단은 빨리 제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출을 한 팀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
오늘 신입 사모님께서 녹화한 내용들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이런 링크 그리고 점프 지금 보여주신 게 이게 점프의 저널 파일이죠? 네, 저널 파일도 어디서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오늘 본인들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만족도 평가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리고 출가 왔는지 확인한 거, 그두 가지 파일, 그러니까 서면과 여러분 만족도 파일이 확인이 돼야지 출석으로 인정되니까 두 개를 네, 앞에 두고 네, 앞쪽으로 두고 3시간씩 말합니다.